그런데 좀 특이했던 거는 사장님이랑 손님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 슬슬 다가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커피를 사고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연일 증시에서는 이제 축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순환매가 조금 빨라서 약간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지만 전체 섹터에 훈풍이 불어오는 것은 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어컷이 어차피 코스닥의 시간은 온다가 진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기대하며 오늘의 경제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증시도 좋으니까 오늘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그린란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미국 3대 지수는 재차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젠슨항의 AI 관련 발언에 빅테크 기업들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젠슨항은 다보스 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AI의 확장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의 토대이며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목적 중심의 업무로 바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실체가 있고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다만 이 와중에 전일 급등했던 인텔은 시간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월가 예상을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1분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부진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내년 말에는 휴머노이드 판매. 다보스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중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옵티머스 공장 내 단순 작업에서 이미 옵티머스는 열심히 24시간 일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올해 말에는 사람보다 똑똑한 AI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나라 로봇주 일부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주들은 좀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최근 이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노조와 이제 로봇이 싸운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진짜 우리가 예전에 상상만 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로봇이 우리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 그 흐름이 진짜 이전의 가시권에 들어오자 노조에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로봇을 절대 공장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인지 현대차 관련 로봇주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국 막을 수 있는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잘 합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외에도 올해 말이면 로봇택시가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AI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우주 태양광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꺼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스페이스X IPO. 자, 오늘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섹터가 올랐다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만큼 나온 소식도 정말 많았었는데요. 자, 오늘 증시에서 우주 관련주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 중심에는 스페이스X IPO 소식도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월가의 은행들과 회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상 최대 IPO라고 불리는 만큼 월가에서도 주관사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수료가 엄청나겠죠. 참고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최대 1.5조 달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름들 알고 계신가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딱 1.5조 달러입니다. 테슬라 하나가 더 태어나는 거죠. 대박입니다. 그리고 또한 IPO를 준비 중인 곳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피까지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올해 상장한다면 작년 미국 전체 IPO 자금 조달액을 그냥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장할 때 특히 오픈 AI가 상장할 때쯤 AI 관련주의 고점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 증권이 또다시 신고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노팀이랑 스피어 같은 이러한 우주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자, 코스피가 5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를 하는 빈도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길이 또 어제 커피를 사러 편의점에 갔었는데 야, 근데 편의점에서 주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주식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증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좀 특이했던 거는 사장님이랑 손님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슬슬 다가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커피를 사고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커져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뜨거움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올해 중순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부동산 살 돈이 증시로 오고 있다고 하고, 지금 투자자 예탁금은 무려 96조 원이 되었으며 곧 100조 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의 시간입니다. 이 코스닥의 시간이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코스닥의 시간은 더 뜨겁게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꽉 잡고 버틸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왜 자꾸 계속 코스닥을 미루는 거냐, 지금 뭐 코스피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의 시간은 반도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우리 계속 공부했죠. 반도체 이거 정답지 나와 있다, 반도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코스닥도 그 길을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의 의지인데요. 코스피 5천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허황되어 보였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기리분들 5천 믿으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 없으실 거예요. 한 3천 아니 3,500 그 정도만 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1년 만에 코스피 5천이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정부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딱 이야기하는군요. 이 대통령 코스닥 3천 달성 제한.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 할까요? 맞습니다. 코스닥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길이 근데 이거는 버블 아니야, 실체 없는 상승 아니야,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냥 증시 돈 되는 이야기만 하자면은 공모주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모주 처음에 급등할 때 그게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사신 분들 계신가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거 고평가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알고 있지만 다들 첫날에는 단타 기회 주더라 라는 학습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모주는 첫날에 변동성을 많이 보이면서 급등하기도 급락하기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랐던 거 생각보다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코스닥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는 연기금이 코스닥을 역대급으로 많이 매수했다라는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 계좌의 초점을 코스닥 쪽으로 맞출 필요도 있겠다. 정말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코스닥 150 그 ETF를 사놓는 것도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서 나온 토큰 증권 이야기. 오늘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STO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면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며 STO 관련주 좋았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주에 네이버 국대 탈락 소식이 많이 급락했었죠. 결국은 다 되돌리는 모습. 요즘 개인분들이 이제 네이버에 물리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상승이 조금 더 쭉쭉 이어져서 좋은 고점 돌파해서 기리분들이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 그리고 익절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STO 관련주인 다날 그리고 카카오페이 오늘 거터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인즉슨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20만원. 15만 전자를 돌파한 삼성전자, 이제는 목표가가 또 올라서 2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키움증권은 영업이익 전망치를 170조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90조 원, 100조 원 이렇게 말했는데 단 한 달 만에 170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1분기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이 4분기 대비 50%나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램 부분 영업이익만 96조 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 이 와중에 디램 업체 중 가장 싼 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20만원까지 목표가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5만 전자 위에서는 이제 기리분들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고 있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오면 매도하는 전략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만 좀 올랐다고 바로 매도하는 그러한 섣부른 선택은 하지 마시고, 최소한 10분할을 나눈 다음에 예를 들어 10개를 들고 있다 하루 한 개씩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말에서 굳이 뛰어내릴 필요는 없겠고, 다만 그렇다고 계속 들고 가는 거, 그거보다는 이제 이거보다 더 먹을 게 많은 그런 섹터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코시의 시간이 올 테니까요. 다음입니다. 외국인 vs 개인. 이렇게 시장이 좋아도 개인 투자자는 아쉬운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1년간 수익률이 73%,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시장에서 거래한 외국인은 182%나 된다고 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겁니다. 저도 이제 증시를 정리하기 시작한 지 5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개인 투자자는 하락하는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오르는 주식을 팔아요. 하지만 외국인은 그 반대죠. 하락하는 주식은 매도하고요. 오르는 주식은 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치가 바로 위에 이 수익률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딱 보자면은 오르는 주식을 개인이 사서 올리는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거는 보통 고점에 신호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최근 1년간 이제 외국인과 개인의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도 외국인 매동을 조금 더 보시고 주가가 하락하는데 개인이 계속 사는 그러한 종목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도 전기차 할인해요. 전기차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현대차에서도 전기차를 할인한다고 합니다. 저금리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테슬라, 기아에 이어 현대차도 참전하는 모습이네요. 다만 제 생각에는 혹시나 자율주행을 좀 타고 싶다. 나는 운전이 너무 싫다. 만약 그렇다면은 한 2년만 차 사는 걸 참아보는 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플해요. 지금 사봐야 자율주행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전에 샀던 차량 누가 살까요? 당연히 그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게 되고 중고차 가격 방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차 살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현대건설 MSCI 편입 기대가 MSCI 정기 변경이 다음 달 11일에 발표되는데요. 현대건설이 편입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심사 기준을 확인해보면 어제 하루를 제외하고 모든 심사 기준일에서 편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 장중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삼성 에피스홀딩스, ABL바이오, 현대오토에버 등이 편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LG생과는 편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트럼프 민코인 1년 만에 마이너스 90%. 작년 1월에 출시되며 미국에서 핫한 인기를 끌었던 트럼프 밈코인, 하지만 1년 뒤인 지금 마이너스 9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밈코인도 있었죠. 이 코인은 마이너스 99%로 이게 작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트럼프는 웃었습니다. 이렇게 급락했음에도 트럼프 일가는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한 분석에 따르면 1.5조 원 이상을 벌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홍보까지 끝났습니다. 기리분들 앞으로 계좌가 더 뜨겁길 바라며 오른다고 바로 매도하지 말고 잘 버텨보자고요. 이런 기회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